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의 개수가 몇 개인가? 그죠? 자, 우리가 싱글 컴포넌트를 갖고 있었을 때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의 개수는 몇 개였죠? 싱글 컴포넌트를 갖고 있을 때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F는 이게 1이니까 3-P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페이즈는 적어도 하나는 있을 테니까, 그죠? 다 섞여있어. 죄다 섞여있어. 뭔가 분리되는 상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즈는 하나는 있잖아요. 진공이 아니라면, 그죠? 페이지는 하나 있기 때문에 얘는 2개이다. 2개. 맥시멈 2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맥시멈 2개를 P와 T로 이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PT 다이어그램을 그렸어요. 그죠? 우리가 PT 다이어그램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믹셔가 됐죠. 바이너리 컴파운드를 생각해 봅시다. 바이너리 컴파운드를 생각했을 때 F는 몇이죠? 바이너리 컴파운드면 이게 2잖아. 그죠? 그럼 F가 4 빼기 P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이너리 컴파운드면 4 빼기 P야. 터셔리 컴파운드면 5 빼기 P야. 5 빼기 P야? 그렇지. 페이지야. 5 빼기 P, 페이지야. 그죠? 그럼 바이너리 컴파운드 할 때 맥시멈 페이지는 몇 개? 맥시멈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몇 개요? 그죠? 페이지는 무조건 하나는 있을 테니까 맥시멈 얘는 3이란 말이요. 그죠? 그럼 우리는 PT가 얘니까 얘네 둘이 PT잖아요. 그죠? 배웠죠? 얘네 둘이 PT잖아요. PT 제외하고 뭐가 더 있어? 뭐가 더 있어야 돼? XA를 가져오면 된다. 그죠? 터셔리 컴파운드면 P, T, XA, XB. 그죠? 물론, 여기에 XB도 있겠죠? 그죠? 얘는 N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무시할 수 있고. 그죠? 우리가 몰라 컴포넌트를 바꾸면 얘는 무시할 수 있고. 얘는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인디펜던시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얘 어차피 다 얘네들은 인디펜던시가 없는데 어차피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중에 하나만 지워주면 돼요. 하나만 지워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죠? 여기서는 보통 이렇게 세 개를 보는 거예요. 알겠죠? 요때 터셔리 컴파운드 같은 경우엔 여기 C가 붙겠죠? 그죠? 보통 이럴 때는 사실 얘네 둘만 있으면 얘가 고정되긴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PT가 컨스턴트일 때를 가정해요. PT가 컨스턴트를 가정하고 얘를 삼각형으로 놓고 그림을 그리죠. 그죠? 요 끝이 PO할 때. 그죠? 여기가 얘네 둘이 섞였을 때, 여기 얘네 둘이 섞였을 때, 다 섞였을 때는 요 가운데. 이런 식으로 다이어그램을 그리죠. 요건 안 할 거예요. 요거는 책에 나와 있긴 한데, 요 부분은 하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고체 결정을 하실 때 더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요걸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컴포넌트는 3개잖아요. 그죠? 독립적인 컴포넌트가 3개인데 그러면 우리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3차원, 그렇지. 3차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근데 칠판에 그릴 수 있어요? 칠판에 못 그려요. 칠판에 못 그리기 때문에 우리가 칠판에 그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 컨스턴트 P, 컨스턴트 T 일대를 그립니다. 그죠? 컨스턴트 프레셔, 컨스턴트 템퍼러처 일대를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컨스턴트 프레셔, 컨스턴트 템퍼러처 일대 믹스처의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알겠죠? 자, 그려봅시다. 자, 우리가 그 전에 라우레 법칙을 이야기했었잖아요. 라우레 법칙을 이야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 A와 B가 있고 A와 B가 있어요. 그죠? 페이지 몇 개? 2개. 그죠? 페이지가 2개로 나눠져 있을 때 요때 요게 뭐예요? 보통?
자, 요거 P, T 요거 퓨어 머티리얼 때 상평도요. 페이지가 두 개로 나눴을 때가 언제요? 선. 그죠? 선이에요. 선. 페이지가 두 개로 나눴을 때가 선이에요. 그죠? 그죠? 우리가 얘는 물론 3차원이지만 하나를 고정할 거예요. 처음에 그냥 컨스턴트 t라고 생각합시다. 컨스턴트 t에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컨스턴트 t에서 그림을 그리면 당연히 이렇게 페이지가 두 개로 바뀌면 어떻게 된다? 선으로 나온다. 그죠? 이건 선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죠? 그죠? 자, 라우레 법칙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가 XA면 여기가 PA 스타고 이렇게 나타난다. 그죠? 그죠? 이쪽 축이 뭐예요? 프레셔. 그죠? 이쪽 축이 뭐예요? 조성. 그죠? 선으로 나타났어. 이게 뭐예요? 이게 페이지 다이어그램이에요. 그잖아요. 이쪽 축이 프레셔, 이쪽 축이 조성. 선으로 나타났어. 페이지 다이어그램이에요. 뭐에? 컴포넌트 A에 대한. 그죠? 이게 컴포넌트 A에 대한 페이지 다이어그램이에요. 그죠? 컴포넌트 A가 컴포넌트 A의 파셜 프레셔를 얘기할 때 얘가 페이지 다이어그램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때? 이거 베이퍼라이징 프레셔, 이거 베이퍼 프레셔잖아요, 베이퍼 프레셔. 베이퍼 프레셔보다 낮으면 어떻게 돼 있어? 베이퍼 프레셔보다 낮으면? 여러분, 뭔가 오류가 생기신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주변이에요, 주변. 내 리퀴드가 있어. 프레셔를 낮추면 어떻게 돼? 뭐라고? 그치. 프레셔를 낮추면 리퀴드가 있는데 프레셔를 계속 낮춰. 그러면 기체가 되잖아요. 이게 베이퍼 프레셔야. X가 있어. 프레셔를 계속 낮췄어. 뭐가 돼요? 베이퍼 프레셔보다 프레셔가 낮으면 기체가 되지. 베이퍼 프레셔 높으면. 베이퍼 프레셔가 높으면 당연히 다 리퀴드지. 그죠? 그죠? 베이퍼 프레셔가 나타난다. 그거 무슨 뜻이야? 투 페이지가 있다. 가스랑 리퀴드 투 페이지가 나타난다. 맞죠? 맞잖아요. 그죠? 자, 여기 조성이죠? 여기 XB도 있을 거 아니에요? XB. 여러분, 여기 XB가 있겠죠? 그죠? XB가 있는데, XB는 이베퍼레이션이 아예 안 되는 물질을 가정해 볼게요. XB가 이베퍼레이션이 아예 안 되는 물질을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XB의 프레셔는 없잖아요, 지금. 베이퍼 프레셔 자체가 0이죠. 그죠? 얘는 이베퍼레이션이 안 되니까 베이퍼 프레셔가 0이야. 그러니까 프레셔를 아무리 빼도 얘는 이베퍼레이션이 안 돼. 그럼 이거 정확하게 믹스처의 페이지 다이어그램이에요. 그죠? 자, XB도 이베퍼레이션 하겠죠. XB가 이베퍼레이션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 무슨 말씀했죠? EAB의 조성과 EAB의 조성은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뭐 때문에? 베이퍼라이즈 되는 프로퍼티가 달라서. 그죠? 만약에 베이퍼라이즈 되는 프로퍼티가 같다라고 가정합시다. 같다. 그러면 베이퍼라이제이션 되는 프로퍼티가 같으면 파셜리 A가 있을 때 베이퍼라이션 프레셔와 파셜리 B가 있을 때, 토탈리 B가 있을 때 베이퍼라이션 프레셔가 같겠죠? 그죠? 그러면 B의 베이퍼라이션 프레셔도 같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도 당연히 여기서 없으니까, 이거 없으니까 이렇게 쭉 떨어지겠죠? 그죠? 토탈 프레셔는 뭐예요? 파셜 프레셔의 합이죠? 그죠? 이거 PA 값이란 말이에요. 이게 PA 값. 이게 뭐죠? PB 값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얘네들을 합쳐야 토탈 프레셔니까 프레셔는 이거죠. 그죠? 프레셔는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이런 믹스처가 있을 때 리퀴드는 어디야? 얘는 베이퍼 프레셔, 얘는 베이퍼 프레셔인데 이거 믹스처가 돼도 베이퍼 프레셔 안 변한다며. 그럼 이거 다 베이퍼 프레셔잖아요. 베이퍼 프레셔보다 떨어져 있으면 밑에 있으면 리퀴드고
베이퍼 프레셔보다 높으면, 아니다. 베이퍼 프레셔가 떨어졌으면 가스고, 베이퍼 프레셔가 높으면 리퀴드잖아요. 그죠? 위쪽이 리퀴드, 아래쪽이 가스. 맞나요? 맞나요? 맞죠? 맞죠? 언제? 라우레 법칙을 만족할 때. 라우레 법칙을 만족하지 않으면 얘가 들쭉날쭉 할 테니까. 그건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라우레 법칙을 만족하면 이렇게 돼야 돼. 그죠? 근데 보통 베이퍼라이제이션 하는 프레셔, 베이퍼 프레셔는 물질마다 달라요. 그죠? 그죠? 물질마다 달라. 그럼 혼합 가스를 우리가 혼합되는 솔루션을 만들었을 때 A와 B는 베이퍼라이제이션 프레셔가 다르겠죠? 그럼 리얼리스틱하게 말하자면 얘가 어떤 특정한 포인트에 있을 거야. 그죠? 그죠? 그러면 믹스처 상에서의 파셜 프레셔는 어떻게 되냐? 믹스처 상의 파셜 프레셔는 어떻게 되냐? 얘는 이렇게, 얘도 이렇게, 그죠? 얘네들을 합쳐야 토탈 프레셔잖아요. 얘네들을 합치면 토탈 프레셔요. 토탈 프레셔는 이렇게, 그죠? 그죠? 그러면 토탈리 베이퍼라이즈 되는, 토탈 얘네가 이 시스템에서 토탈리 베이퍼라이즈 되는 프레셔는 어디 있다? 여기다, 여기. 그래서 요 리퀴드가 요 라인을 넘을 때 베이퍼라이즈 된다. 라는 거죠. 그죠? 그죠? 그렇죠?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 B가 아예 베이퍼라이제이션이 안 되는 애예요. B가 아예 베이퍼라이제이션이 안 되는 애면 이 포인트가 쭉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A 혼자 있는 거랑 똑같지.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얘가 리퀴드인데 얘를 프레셔를 계속해서 떨어뜨려. 프레셔를 계속해서 떨어뜨리면 아무리 떨어뜨려도 사실 베이퍼라이제이션은 잘 안 일어나. 왜? B가 많으니까. A는 베이퍼라이제이션 되겠지. 근데 B가 많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언제? 라우레 법칙을 만족할 때. 그죠? 라우레 법칙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얘가 출렁 하겠죠. 그죠? 그죠? 이건 라우레 법칙을 만족할 때. 그건 다시 얘기하면 무슨 의미죠? 아이디얼 솔루션일 때. 익세스 프로퍼티가 없을 때. 아이디얼 솔루션일 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얻었네요. 그죠?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얻었어요. 그죠? 그죠? 뭐에 관련해서? 리퀴드에 관련해서 이 리퀴드가 언제 가스가 되느냐, 언제 가스가 되느냐를 얻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리퀴드랑 가스의 조성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가스에 있는 YA랑 리퀴드에 있는 XA는 달라요. 그죠? 달라요. 그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리퀴드, 요 그래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요 그래프에서 프레셔라는 건 어떻게 표현되죠? 프레셔라는 건 요 직선이죠. 요 직선. 요 직선의 그래프를 생각해보죠. 요 직선의 그래프는 절편이 이걸 거고, 그죠? 기울기가 PA 플러스 B 프라임 이걸 거예요. 그죠? 요게 요 직선을 나타낼 거예요. 그죠? 근데 YA는 뭐죠? YA는 이거 아닌가요? 그죠? YA는 이거잖아요. 그죠? 프레셔 중에, 가스 페이지에 있는 프레셔 중에 파셜리 A가 차지하는 프레셔, 그게 조성이잖아요.
X의 조성, A의 조성. in guess phase에서. 맞죠? 맞죠? 그죠? XA는 뭐요? XA는 그잖아요. 이게 라우르 법칙이잖아요. 그죠? 그죠? 이거잖아요. 다 했으면 PA는 PA 스타 XA. 그죠? 그죠? 그 YA는 PA 스타 XA. PB 스타 플러스 PA 스타 마이너스 PB 스타. 이거 쓸 수 있네요. 그죠? 이거 쓸 수 있어요. 그죠? 그죠? 즉, 뭐가 YA를 결정한다? P의 pure vapor pressure, A의 pure vapor pressure가 YA를 결정한다. vapor pressure가 높다. 무슨 뜻이죠? vaporization이 잘 된다. vapor pressure가 높다라는 건 높은 프레셔에서도 가스가 된다. 잖아요. 그죠? vapor pressure가 높다는 높은 프레셔에서도 가스가 된다. vapor pressure가 낮다는 건 낮은 프레셔가 돼야 가스가 된다. 그죠? 그죠? vapor pressure가 0이다. 가스가 절대 안 된다. 그죠? vaporization pressure가 0인 물질은 아이디얼리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면. 그죠? 그죠? 얘네 둘의 레이시오가 Y를 결정한다. 그죠?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YA라는 건, YA라는 건 XA 조성과 완전히 달라요. 그죠? 그죠? XA 조성이 많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XA 조성이 많다고 할지라도, 얘가 크면, 얘가 작아지죠. 그죠? 얘가 크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B가 더 리프레시 잘 된다. 상대적인 리프레션이 더 잘 된다, B가. 그럼 당연히 YA가 작아지겠지. 조성에서. 그죠? 이 기상의 조성과 X상의 조성은 다르다. 뭐에 따라서? 베이퍼 프레셔에 따라서. 퓨어 머티리얼 베이퍼 프레셔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까지 써놓고 X상의 조성과 프레셔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그럼 기상의 조성과는 프레셔가 어떻게 결정이 될까? 라는 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요. 그러면 얘는 결국에 P와 Y의 관계식을 우리는 알고 싶어요. P와 Y의 관계식. 그죠? P와 Y의 관계식을 알고 싶으면 여기다가 어떻게 넣어야 되지? 여기 넣고 책을 보면 되겠지. 썼으니까 책을 보면 되겠지. 써있는 대로 할게요.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써있는 대로 할게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은데. 저 그냥 다시 풀게요. PB 스타 YA 플러스 PA 스타 PB 스타 YA XA. 이거는 PA 스타 XA예요. 그죠? 그러면 XA 쪽으로 다 넘길게요. XA 쪽으로 다 넘기면 여기는 PB YA가 남고 이쪽은 얘가 넘어와서 PA 프라임 플러스 PB 프라임 PA 왜 프라임이라고 하지? 스타. 이게 다 넘어왔으니까, 그죠? 이게 넘어왔으니까 여기가 YA고 이거의 XA네요. 그죠? 그죠? 얘가 넘어와서 마이너스가 돼서 여기도 바꿨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XA를 남겨놓고 나머지를 그냥 넘겨봅시다. 그러면 XA는 B YA 분의 PA 플러스 이거예요. 그죠? 그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요게 P죠? 요게 P, 그죠? 그래서 요 XA를 저기다 넣을 거예요. 요 XA를 여기에 넣을 거예요. 여기 넣으면 어떻게 되나 보죠. P는 PB 스타 플러스 PA 스타 마이너스 PB 스타의 XA인데 XA가 이거죠. 그래서 이걸 여기에 넣겠어요. 여기에 넣으면 이게 P B 프라임 P A 스타 분의 P A 스타 플러스 P B 스타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아니잖아. P B죠 여기. 아니네. P A 스타 YA. 그래, 여기도 YA.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여기 PB 스타가 있으니까, 와, 이걸 이렇게 계산을 할 이유가 있나 싶은데, 아무튼 해보죠. 이걸로, 얘를 이걸로 나타내면 되죠? 그죠? 얘를 이걸로 나타내면, 다시 쓰면, 얘랑 곱합니까? PB 스타 PA 스타 플러스 B 스타 마이너스 PA 스타 B YA 플러스 A 분의 PA 플러스 PB PA YA 그죠? 이거죠? 그죠? 그래서 얘랑 지워지죠. 그죠? 얘랑 얘가 지워져요. 그죠? 그죠? 그래서 남는 게 프레셔는 B 스타 PA 스타 PA 스타 플러스 B 마이너스 PA YA다. 와, 이거 하려고 여태까지 했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게 변수만 가지고 풀면 돼요. 이거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변수만 갖고 풀면 돼요. 이게 풀면 안 되지.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 이 이퀘이션. 자, X랑은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죠? 이거 다 아이디어 솔루션 지금 가정이죠. 그죠? X랑은 이런 관계가 있는데 Y랑은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죠? 이게 무슨 의미죠? X랑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건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이런 건 배우지 마세요.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자, 요건 어떻게 그래프가 나올까? 자, 보세요. 이제 Y에 대한 그래프죠? 그죠? Y에 대한 그래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P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뭐죠? 얘는 밑에 있잖아요. 밑에. 그죠? 밑에 있단 말이에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있으면 직선이 나올 거예요. 어차피 똑같을 거예요. 그죠? 얘랑 보일링 포인트가 똑같아요, 지금. 그죠? 웨이프 프레셔가 똑같으면 이건 어차피 직선이겠지. 근데 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얘가 떨어지면
얘가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리퀴드 상에서는 아까 직선이었잖아요. 그죠? 리퀴드의 조성은. 그죠? 직선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지금, 얘는 그려보시면 됩니다. 얘는 어차피 이퀘이션을 그려보시면 되는데, 얘가 결국에 어떤 그래프를 나타내는지가 중요하겠죠? 어떤 그래프를 나타내는지. 얘가 떨어지면, 얘가 떨어졌다는 의미는 뭐죠? 얘가 더 많이 생긴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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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얘가 떨어졌다는 의미는 얘 입장에서 A가 더 많다예요. A가 더 많다. 이러나 저러나 A가 더 많아. 라는 의미요. 얘가 떨어지면 이 리퀴드 시스템에서 이베포레이션 되는 게 누가 더 많다? A가 더 많다. 그지? 그럼 조성적으로 봤을 때 A 쪽으로 조성이 시프트 될 수밖에 없다. 그죠? 얘가 떨어진다는 건 그러니까 A 쪽으로 조성이 어쨌든 시프트 된다.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A 쪽으로 시프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A 쪽으로 시프트 돼서 A가 나타난다. 에요. 알겠죠? 알겠죠? 얘가 더 떨어지면 이런 시프트가 더 확실하게 생기고 더 떨어지면 더 확실하게 생기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 프레셔 여기 밑에 가스 페이지잖아요. 요 근처까지 가면은 이 가스로 나온 애들은 이쪽으로 몰빵이야. 가스로 나온 애들은 이쪽으로 몰빵이야 라는 의미요. 그죠? 얘가 진짜 밑까지 떨어져. 그러면 웬만하면 다 가스로 나오겠죠. 그죠? 웬만하면 다 가스로 나온다. 그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 어떤 레프레젠티티브 커브를 잡으면 리퀴드 페이지에서의 조성은 직선으로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리퀴드 페이지에서 조성이 직선으로 나온다는 건 어떤 의미죠? 어쨌든 이베포레이션을 하는데 이베포레이션은 한단 말이에요. 이베포레이션은 프레셔 어떤 우리가 베이퍼라이제이션 프레셔에 따라서 베이퍼라이제이션 프레셔의 평균값에 따라서 이베포레이션을 하는데 그 이베포레이션 할 때 사실은 더 베이퍼라이제이션 잘 되는 애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까 리퀴드 페이지에서의 그림과 베이퍼 페이지에서의 그림을 같이 그려볼게요. 같이 그리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XA or YA겠죠? 그죠? 이쪽이 pure B의 베이퍼 프레셔겠죠? 이쪽이 pure A의 베이퍼 프레셔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직선의 그래프가 하나 나오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나온다? 곡선의 그래프가 나온다. 라는 거죠. 그죠? 이건 뭐와 관련했다? 리퀴드일 때. 이건 뭐라 관련했다? 베이퍼일 때. 이게 리퀴드, 이게 베이퍼. 여긴 뭐? 원페이지고, 가스요. 그죠? 여긴 뭐? 리퀴드로 원페이지예요. 여긴 투페이지가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투페이지가 이제 라인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뭐로 나온다? 면으로 나온다. 여기가 투페이지예요. 리퀴드랑 베이퍼가 섞인 투페이지다. 그죠? 왜? 리퀴드랑 베이퍼의 조성이 다르니까. 그죠? 조성이 다르니까 다르게 표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쪽을 이제 GA라고 표현할 거예요. GA는 overall fraction이에요. 리퀴드고 베이퍼고 관심 없고, overall fraction. 페이지는 관심 없고, 토탈 몰수에서 이 A라는 컴포넌트의 몰수가 얼마냐?
그죠? 원 페이지라면 이쪽 게스 페이지에서 원 페이지라면 얘는 뭐랑 같아요? GA는 게스 페이지에서 원 페이지라면 GA는 뭐랑 같아요? YA랑 같겠죠. 그죠? 다른 게 없으니까. 그죠? 그죠? 원 페이지 리퀴드라면 GA는 뭐랑 같아요? XA랑 같겠죠. 근데 문제는 이 사이에선 다르다. 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뭐, 리퀴드를 준비하고도 좋고, 게스를 준비해도 좋겠지만, 한번 리퀴드를 준비해 볼게요. 여기에 리퀴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죠? 이렇게? 여기에 리퀴드를 준비했어요. 자, 이 리퀴드는 지금, 이 그래프의 의미는, constant t라는 건 당연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쪽 축이 언제나 있어요. t축이. 그리고 얘는 바뀌어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당연히 바뀌겠죠? 그죠? 3000 그래프예요. 근데 t를 날린 거예요. 언제나 그렇듯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 그래프를 봅시다. 이 그래프에서 얘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한테 프레셔를 줄일 거예요. 지금 다 리퀴드야. 다 리퀴드인데 이제부터 프레셔를 줄여볼게요. 프레셔를 줄여볼게요. 프레셔를 줄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여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죠? 프레셔를 줄이면 그냥 프레셔를 줄겠지 뭐. 그죠? 그죠? 프레셔를 줄인 만큼 그냥 에너지가 줄고 프레셔가 줄겠지 뭐. 그지? 그지? 그렇죠? 템퍼러처 일정하고 프레셔를 줄였으니까 그럼 뭐 볼륨이 늘어나겠지. 그죠? PV의 NRT에 따라서 볼륨이 늘어나면서 프레셔 줄 거예요. 그죠? 프레셔 늘어났는데 여기에 딱 만났어. 그럼 어떻게 돼? 이제부터 투페이지가 생겨. 투페이지가 생기는 무슨 의미죠? 이제 게스를 만들어낸다. 그죠? 게스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죠? 게스를 만들었어. 근데 게스를 만들었는데 게스가 탁 나온단 말이에요. 게스가 어떤 조성으로 나와요,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얘가 뜨드드드드드드 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죠? 여기가 XA잖아요. 그럼 여기가. 그죠? 근데 이제 게스를 만들어내는데 이 게스는 당연히 XA랑 다른 조성으로 나올 거예요. 뭐가 더 많이 나와? 뭐가 더 많이 나요,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뭐가 더 많이 나와요? 뭐가 더 많이 나와도 예상이 돼요? 여러분들? 뭐가 더 많이 나와? 베이퍼 프레셔가 높은 애와 낮은 애가 있어. 이제 게스가 나오기 시작해. 베이퍼 프레셔가 높은 애부터 나와요? 낮은 애부터 나와? 높은 애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당연히 높은 애의 조성이 더 많이 나와요. 게스를 맡을 때. 그죠? 그럼 그때 나오는 조성이 뭐야, 여기서? 뭐야, 여기서? 자, 여기 투페이지죠? 지금, 투페이지예요. 그죠? 자, 베리어블 F는 C-P 플러스 2예요. 그죠? 그럼 컴포넌트 몇 개요? 2개. 그죠? 페이지 몇 개요? 2개. 베리어블 2개죠? 자, 템퍼러처 고정이죠? 하나 썼어요. 프레셔 갖다 고정했어요. 하나 썼어요. 그럼 뭐게 남아? 아무것도 안 남죠? 이거 결정해야 돼, 이제. 이제 베리어블이 없어요. 이건 결정돼 있는 수예요. 뭐야? 템퍼러처 고정했고, 프레셔를 여기로 고정했잖아. 그럼 당연히 내가 여기까지 떨어져서 여기서 베이퍼 프레셔를 만났으면 YA, 가스로 나간 이베포레이션 되는 컴포넌트는 여기서 나와야지. 이쪽이 뭔데? 프레셔와 YA의 관계잖아요. 베이퍼 프레셔와 YA는 이 라인을 따를 거야. 2페이지에서. 베이퍼 프레셔와 XA는 이 라인을 따를 거야. 언제 2페이지에서? 맞죠? 맞나요? 맞죠? 맞죠? 여기를 딱 맞추시면 어떻게 된다? 뭔가가 뽀글 나오겠죠? 뭔가가 이베포레이션 될 테니까 뽀글 나올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물을 이렇게 한 바구니 떠놓으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말라가잖아요. 그죠? 그건 베이퍼라이제션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서피스 리액션이죠. 서피스 디퓨전이죠. 베이퍼라이제션을 하면 그 베이퍼라이제션이라는 건 뭐죠? 벌크에서 페이지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벌크에서 페이지가 바뀐다는 건 뽀글 한다는 거예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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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건 그냥 이베퍼레이션이고 벌크가 리퀴드에서 베이퍼로 바뀐다는 건 끓는다는 거예요. 끓는다. 우리 현상적으로 봤을 때 끓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만나면 이제 끓어요. 뽀글 하고 뭔가가 나오겠지. 근데 걔의 조성이 뭐라고? 걔의 조성은 A가 훨씬 더 많은 여기라고.
그죠? 맞죠? 맞죠? 프레셔를 더 다운시켜. 프레셔를 더 다운시키면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떨어졌어. 이 정도 왔어. 당연히 계속해서 이베포레이션을 하겠지. 계속해서 뭔가 이베포레이션이라고 하면 또 안 되잖아. 베이퍼라이제이션을 하겠지. 보일링을 하겠지. 그죠? 계속해서 보일링을 하는데 프레셔를 내가 강제로 떨어뜨렸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는? 보일링을 해서 나오는 컴포넌트는 여길 거 아니에요. 여기. 그죠? 그죠? 근데 내 리퀴드의 조성은 어떻게 바뀌어? 리퀴드 조성은 당연히 바뀌겠지. 여기로 바뀌겠지.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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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만약 프레셔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보일링에서 A라는 컴포넌트는 보일링에서 위쪽 가스로 많이 도미넌트를 가스로 가고 B라는 애는 리퀴드 쪽으로 빠져가고 리퀴드 쪽에는 B라는 애가 도미넌트를 있다 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지면 어떻게 돼? 이제 여기까지 왔어. 그럼 어떻게 돼? 거의 다 가스가 됐겠지. 거의 다 가스가 됐으니까 이제 가스의 조성이 처음에 출발했던 리퀴드의 조성과 똑같겠지. 다 가스가 됐으니까. 그죠? 다 가스가 됐으니까. 근데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이 있어.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다 가스가 됐는데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이 있단 말이야. 걔의 조성은 여기다. 거의 B다. 거의 B만 남는다.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프레셔를 떨어뜨리면 여기서는 가스로만 여기서와 똑같은 프랙션으로 가스만 존재한다. 그죠? 그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P와 T가 정해졌다 할지라도 요 부분은 랜덤이죠. 그죠? 요걸 바꿔도 페이지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그죠? 왜? 아까 베리어블이 없다고 했잖아요. 베리어블 다 썼잖아, 베리어블. 그러니까 요 값은 고정이요. 요 값은 이 중간 어느 곳을 택할 수 없어. 이 값은 그냥 이 고정이야. 이 라인이. 그죠? 라인에 따라가야 되니까. 그쵸? 그죠?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죠.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 그래프 하나가 보여주는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마이너리 컴포넌트라든지 멀티플 컴포넌트가 있을 때는 사실은 그래프를 표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떤 몇 가지 우리가 조금은 임의로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베리어블이 있다면 그걸 고정해놓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제 해석이 못마땅한 데는 없죠. 그죠? 다 맞죠? 그죠? 그러면 제가 딱 하나 얘기를 안 한 게 있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떨어질 때 뭐라고 그랬죠? 굉장히 조그만 버블이 생기는데 그 버블이 이 조성을 하고 있어.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리퀴드가 있는데 그 리퀴드가 이 조성을 하고 있어.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가스도 있고 리퀴드도 있는데 가스는 도대체 얼마큼이고 리퀴드는 얼마큼이야? 그죠?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죠? 자, 그걸 또 어떻게 하죠? 여기랑 거리를 가지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시죠? 여기가 거리가 있고 여기가 거리가 있어. 그러면 이쪽을 뭐 리퀴드 혹은 여기를 알파 페이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게 리퀴드랑 가스 페이지만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페이지가 다 페이지 세퍼레이션이라는 건 언제나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쪽을 알파 페이지, 이쪽을 베타 페이지라고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이쪽을 알파 페이지 쪽으로 간 거리, 이쪽을 베타 페이지 쪽으로 간 거리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쓰죠? 이거 보통 이렇게 쓰죠? 그죠? 이거 많이 쓰던 거잖아요. 이거. 알파 페이지 쪽으로, 리퀴드 페이지 쪽으로 간 이 거리랑, 리퀴드의 총량, 이 거리랑, 가스의 총량을 곱하면 이게 같다. 그 말은 무슨 의미죠? 얘가 짧으면, 얘가 이쪽이 짧고 이쪽이 길어. 그러면 리퀴드가 많아요? 가스가 많아요? 이쪽이 짧고 이쪽이 길어. 그러면
가스가 많죠. 그죠? 그죠? 얘 곱하기 가스 양, 얘 곱하기 리퀴드 양이 똑같으니까. 그죠? 이쪽 잡으면 가스가 당연히 많아요. 이건 어디서나 적용되는 식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심플한 식이죠. 요걸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당연한 내용이라서 사실 아까처럼 산수에서 고생하면 길어질 수 있는데 아까 같은 산수는 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 봅시다. N total은 당연히 N 알파 플러스 N 베타일 거예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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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N에다가 우리가 A를 곱해봅시다. 그럼 뭐죠? 이거? 개수죠? A의 개수, A의 토탈 개수요. 얘는 그냥 개수요. 모든 물질의 개수. 얘는 A의 개수. 그죠? A의 개수. 근데 A의 개수는 뭘 따르죠? A의 개수는 알파 페이지에 있는 토탈 개수에서 A 알파 페이지에서의 프랙션을 곱하면 되겠죠. 그죠? 알파가 리퀴드예요. 지금 여기서 알파가 리퀴드예요. 여기 알파라고 내가 썼으니까 여기에 개수고. 그러면 리퀴드 페이지에 있는 토탈 개수에서 뭘 곱해야지 리퀴드의 개수요? 뭘 곱해야 돼요? 리퀴드에서의 프랙션을 곱하면 되겠죠. 그죠? 리퀴드에서의 프랙션을 곱하면 리퀴드에서의 A의 개수예요. 이게. 그죠? 그리고 가스에서의 토탈 물질의 개수가 이건데, 그죠? 가스에서의 토탈 물질의 개수가 이건데, 그럼 가스에서 리퀴드의 개수는 몇 개야? 가스에서 A의 개수는 몇 개야? 그죠? YA를 곱하면, 그러면 이게 가스로 존재하는 A의 개수죠. 이게 리퀴드로 존재하는 A의 개수. 이게 가스로 존재하는 A의 개수. 다 더하면 토탈에서 A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죠? 토탈 개수는 알파 페이지에 있는 개수와 베타 페이지에 있는 개수를 더한 게 토탈 개수고, 그 안에서 대문자로 씁시다. A라는 물질의 개수는 그 안에서 A라는 물질의 개수는 알파 페이지에 있는 A라는 물질의 개수와 베타 페이지에 있는 A라는 물질의 개수의 합을 더하면 얘가 된다. 맞잖아요? 맞잖아요? 여기서 그냥 GA를 그냥 곱해볼게요. 다 곱할게요. 그럼 여기도 GA, 여기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냥 단순하게 양변에 곱한 거예요. GA를.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뺄게요. 얘에서 얘를 그냥 뺄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얘에서 얘 빼니까, 그죠? 얘에서 얘 빼니까 0은 NA GA 마이너스 AA 플러스 N 베타 알파죠. GA 마이너스 YA 영자를 쓸게요.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요거리 뭐죠? 여기가 뭐죠? 요 포인트가 뭐죠? 요게 GA죠. 그죠? 여기 GA예요. 그죠? GA는 페이지가 같을 때는 얘랑 YA랑 같고, 얘 XA랑 같고, 여기는 달라요. 그죠? 여기는 달라요. 왜냐하면 XA랑 YA가 세퍼레이션 되니까. 근데 어쨌든 토탈 개수의 컴포지션, 토탈 개수의 프랙션은 같을 거 아니에요. 물질이 안 바뀌었는데. 그죠? 여기 GA예요. 여긴 뭐예요? 이게 XA죠. 그죠? 리퀴드의 프랙션이잖아요. 리퀴드 프랙션. 위쪽 리퀴드 프랙션. 여긴 뭐예요? 여기는 YA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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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스 프랙션. 그죠? 그러면 L 베타는 뭐예요? L 베타. L 가스죠? 가스 쪽으로 가는 랭스. 이게 YA 마이너스 J네. 그죠? L
알파는 뭐예요? G 마이너스 XA. 맞나요? 맞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얘를 넘겨볼게요. 얘를 넘기면 N 알파 A 마이너스 XA는 N 베타의 YA 마이너스 GA가 되겠죠? 그죠? 얘가 얘가 그죠? 그래서 얘는 얘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레버룰이라고 하죠. 레버룰. 지렛대 원리. 그죠? 시소 원리. 레버룰. 그죠? 그래서 이 이퀘이션은 유도할 줄 아셔야 되지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그죠?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쪽으로 붙는다. 그럼 여기서 많이 나온다. 이쪽으로 붙는다. 여기서 많이 나온다. 뭐에 따라서? 이 거리와 이 거리의 레이쇼에 따라서. 그죠? 그러면 양적으로 뭐가 나오는지, 컴포지션은 뭔지, 그죠? 이 투 페이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얘기를 했어요. 그죠? 다 얘기했죠? 아, 이건 지우면 안 돼. 이건 다시 오기 힘들어. 이거랑 이거에 의해서 맞나요? 맞죠? 맞죠? 그죠? 이게 다예요. 지금 투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다 했죠? 지금 다 했어요? 자. 아이디얼 솔루션에서 투 페이지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요거 프레셔에 관련된 거잖아요. 여기가 프레셔일 때보다 템퍼러처일 때 훨씬 많이 씁니다. 왜죠? 프레셔는 보통 오픈 시스템에서 컨스턴트 하니까, 프레셔를 바꾸는 것보다 템퍼러처를 바꾸는 게 우리가 편하죠. 그죠? 그래서 프레셔보다 템퍼러처를 많이 쓰고, 템퍼러처에 관한 페이지 다이어그램이 더 중요해요. 중요하다기보다는 더 많이 써요. 템퍼러처는 이쪽 축이죠. 그죠? 이쪽 축이요. 요렇게 이퀘이션을 만드는 거 좋은데, 사실 템퍼러처를 요렇게 이퀘이션을 유도하진 않을 거예요. 유도하진 않을 건데, 이유는 뭐냐면, 여기 P잖아요. 그죠? P는 related temperature랑 있잖아요. related temperature 관계가 있죠. PVNRT라면. 그죠? 얘네가 뭐예요, 얘네? 다. pure material의 vapor pressure예요. pure material의 vapor pressure. 여기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면 여기에 vaporization temperature가 언제나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이게 템퍼러처가 바뀌면 요게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그죠? 우리 요 이퀘이션 다 풀었죠? 앞서서 exponential로 요 exponential value를 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가? 얘가 템퍼러처를 바꾸면, 그죠? 요거는 이제 프레셔 축으로 본 건데, 만약에 프레셔를 고정하고 프레셔를 여기다 컨스턴트 프레셔 다 고정했어. 템퍼러처를 본다는 게 이쪽 축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쪽 축. 그죠? 여기를 고정하고 이쪽에서 보겠다. 그죠? 그때는 어떻게 되냐? 얘는 고정이지 뭐. 얘는 고정이에요. 그죠? 그럼 얘를 고정하고 뭐가 바뀌냐? 얘네가 뭐를 따라서? 이 이퀘이션을 따라서 바뀐다. 이퀘이션이 좀 더 복잡해서 안 풀 거예요. 안 풀 거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거를 뉴메리컬리 가져올 수 있겠죠. 애널리티컬리 가져올 수 있어요. 가져오시면 아이디얼 솔루션에서 at constant temperature에서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면 at constant pressure에서는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 자, 요 그래프를 그냥 가져올게요. 요 그래프랑 같은 가정을 하고 가져올게요.
요 그래프의 가정이 뭐죠? 얘가 베이퍼라이제이션이 잘 된다.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겠네. 얘가 베이퍼라이제이션이 잘 될 거예요. 요때 베이퍼라이제이션 템퍼러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베이퍼라이제이션이 잘 된다는 건 프레셔가 높다. 베이퍼라이제이션 프레셔가 높다라고 했어요. 프레셔가 컨스턴트일 때 베이퍼라이제이션이 잘 된다는 건 보일링 템퍼러처가 어떻다? 낮다. 그죠? 그죠? 얘는 보일링 템퍼러처가 낮을 거예요. 그죠? 그죠? 이쪽은 보일링 템퍼러처가 좀 높겠지. 언제? 퓨어한 상태에서. 그죠? 퓨어한 상태에서의 보일링 템퍼러처가 차이가 날 거예요. 그죠? 이거를 TA의 스타, TB의 스타라고 합시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걸 따라서 그래프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그래프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걸 그리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익스포넨셜 다 풀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거랑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야 돼요. 얘가 이쪽 쪽으로 보는 거라면 얘는 이쪽 쪽으로 보는 거고, 그죠? 여기서는 이쪽 쪽으로 바라봐서 이쪽으로 때리면 이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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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셔가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도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똑같아. 하고 싶은 말은 똑같아요. 이쪽이 뭐다? GA고, 그죠? 컴포넌트 A에 대한 들었을까? GA고, 그리고 이쪽에서부터 어떤 컨스턴트 P에서 템퍼러처를 하이엔 템퍼러처에서 템퍼러를 떨어뜨리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컨덴세이션 돼서 리퀴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이쪽이 리퀴드, 이쪽이 가스. 그죠? 이렇게 해서 떨어뜨려서 이 포인트를 닿으면 리퀴드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리퀴드가 먼저 만들어진다? 당연히 비도미넌트한 리퀴드가 먼저 만들어진다. 그죠? 그죠? 리퀴드가 폭을 생길 때 B는 프랙션은 여기일 거예요. 그죠? 템퍼러처를 더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더 떨어뜨리면 이 정도 왔다. 그러면 그때 만들어지는 가스의 조성은 리퀴드의 조성은 당연히 템퍼러처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B가 먼저 그 리퀴드가 되긴 하는데 A도 리퀴드가 될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그죠? 그러니까 A 양의 리퀴드가 조금씩 많아지는 거죠. 그죠? A의 양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쪽을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가스에서는 B가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죠? B가 자꾸 빠져나가니까 가스 쪽에서는 A 쪽으로 이런 식으로 시프트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점점 내려서 여기까지 오면 이제 전부 다 리퀴드로 바뀐 거고, 이때랑 조성이 똑같고,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의 가스는 조성이 여기 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요 거리를 비교했을 때 컴포넌트는 당연히 얘는 여기를 가스라고 하고 여기를 리퀴드라고 하면 L 리퀴드 N 리퀴드는 L 가스 N 가스랑 같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붙으면 도미넌트리 거의 100% 리퀴드가 되고 이쪽으로 붙으면 거의 100% 가스로 남아있다. 그죠? 똑같죠? 완전히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지금은 이 A가 베이퍼라이제이션이 더 잘 된다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 바뀐다고 상관있나요? 상관없죠? 그죠? A랑 B는 바꿨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A가 뭐든 B가 뭐든 그건 바꿨어도 상관없고 얘의 특성에 따라서 여기는 삭삭삭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책에 더 자주 나오는 그래프로서 이런 그래프를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있어요. temperature at constant pressure예요. 여기 조성이 GA라는 물질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이 믹셔 조성이 있을 때 항상 하는 거예요. 요거 보면은 뭐 하죠, 여러분? 여러분 뭐 합니까, 여러분? 요거 보면 뭔가 되게 하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distillation. 뭐 하고 싶을까라고 물어봐. 디스틸레이션을 하죠, 보통. 디스틸레이션. 네. 디스틸레이션이 뭐죠? 여러분? 증류를 통해서 분리를 하는 거죠. 그죠? 디스틸레이션 분리 방법이죠. 분리 정제 방식이요. 분리 정제 방식인데, 어떤 식으로 디스틸레이션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믹스처가 있을 때, 이 믹스처를 어떻게 하면 A랑 B로 나누고 싶은 거죠. 그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믹스처를 섞는 경우보다 믹스처에서 뭔가를 빼내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뭔가를 빼내려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죠? 그런 것을 빼내는 방식 중에 가장 단순하고 가장 심플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런 정제 방법이요. 증류를 통한 정제법. 그죠? 디스틸레이션이라고 부르죠. 디스틸레이션 어떻게 하죠? 만약에 컴포넌트가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여기에 어떤 믹스처가 있어요. 믹스처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걸려 있어요. 그럼 이 믹스처가 여기서 우리가 불을 피워서 이 믹스처를 끓여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보일링 포인트 이상으로 넘어가려고 하겠죠. 그죠? 끓는데 얘가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끌어올리면 여기서의 XA와 여기서의 YA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죠? 얘를 소롱소롱 빼서 여기서 얘를 식혀요. 그러면 이 YA가 그대로 와서 여기에 식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리퀴드의 조성은 당연히 뭐랑 같을까? Y랑 같겠죠. 왜? 템퍼러처를 이쪽으로 낮췄으니까. 여기서는 투페이지를 유지하는데 여기서는 투페이지를 유지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템퍼러처를 땡겨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YA가 여기 차 있다가 이 YA 모두 다 리퀴드 빠지겠죠. 그죠? 그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YA의 컴포넌트의 양이 다르겠죠. 여기에 훨씬 더 많은 YA가 생길 거예요. 그죠? 그게 디스틸레이션이죠. 디스틸레이션. 그럼 디스틸레이션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믹스처가 이 정도의 믹스처라고 생각해보죠. 이 정도 컴포지션을 갖고 있는 믹스처예요. A가 요만큼 있어요. B가 더 많네요. 그죠? B가 더 많은 믹스처예요. 얘를 여기 있는 걸 끓여요. 끓일 거예요. 어떻게? 딱 끓을 만큼만. 딱 이제 끓는 온도 정도만. 로만 끓여요. 그죠? 그러면 이때 뭐가 나타나요? 이때 뽀록뽀록뽀록 끓는 이거를 흔히 버블 포인트 라인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이제 요 버블 포인트를 건드리면 어택하면 버블이 이렇게 뽀록뽀록 생긴다는 뜻이죠. 여기 뭐라고 그러죠, 여기? 여기를 뷰포인트 라인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아까 계속 이 라인에 대해서 언급했죠. 그죠? 여기를 타이라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뭐, LGC라고 부르는 말이죠. 명칭이죠. 이런 건데 전혀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버블 포인트에 붙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 이 가스가 나온다. 이 가스가 나와. 그죠? 내 템퍼러처를 여기다 유지하면 이 가스가 계속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게 이렇게 넘어오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의 조성을 갖고 있는 애가 여기에 맺힐 거야. 그죠? 그게 디스틸레이션이죠. 그죠? 그죠? 요겁니다. 뭐, 심플하죠? 근데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 될 게, 요거는 그냥 스냅샷이에요. 얘가 이쪽으로 가서 저쪽에 맺혀서 빠져나왔어. 그럼 얘는 이제 더 이상 프레셔에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프레셔가 달라져요. 그죠? 그럼 그 프레셔를 주는 만큼 또 얘가 이베퍼레이션을 해야 돼요. 그럼 또 빠져나오고, 이베퍼레이션 계속 해야 되고. 얘는 이베퍼레이션을 계속 해야 돼요. 그죠? 그죠? 얘가 at constant pressure를 만족하는 상황이라면 얘는 이베퍼레이션을 계속 해야 돼. 그죠? 그죠? 혹은 inert gas로 프레셔를 주던가. inert gas로 프레셔를 밖에서 주고 있으면 상관없겠지. 프레셔가 고정되니까. 어쨌든 그러면 얘의 조성은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얘의 조성이 계속 이대로 있진 않을 거 아니야. A가 계속 빠져나가는데. 그죠? 여기서 A를 맺혀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이걸 계속 뽑고 있는데.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 위로 점차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방식으로 뽑을 수 있는 애들은 또 위로 점차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만 이 정도 조성을 얻는 거고, 사실 얘는 빼면 뺄수록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얘를 뽑아낼 수 있는 그 스냅샷을 찍는다면 이 포인트에서 이런 식으로 템퍼러처를 올려주면 템퍼러처 올리는 거에 따라서 YA가 여기서 나타나고 전혀 다른 조성의 물질을 뽑아낼 수 있다. 농축해서 뽑아낼 수 있다. 라는 거죠. 그죠? 그게 디스틸레이션이에요. 그죠? 그죠? 근데 이렇게 디스틸레이션을 하면 어떻게 되죠? 100%가 절대 안 되죠. 100%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공정상으로 디스틸레이션을 계단 형태로 하죠. 증류탑을 지어서 플레이트 여러 개를 둬서 디스틸레이션을 합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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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디스틸레이션을 해요. 뭐 정확하게 그러면 이런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리퀴드를 만드는데 얘를 뽑아서 다시 히팅을 해서 다시 하고 다시 히팅을 해서 다시 하고 다시 히팅을 해서 다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방식을 이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올려서 이쪽으로 움직였어요. 그죠? 빠져나오는 가스, 여기서 움직이면 빠져나오는 가스, 여기서 빠져나와요. 그죠? 근데 이 가스를 다시 템퍼를 떨어뜨렸어. 그죠? 템퍼를 떨어뜨려서 우리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템퍼를 떨어뜨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베이퍼라이제이션 시켜. 그러면 얘는 이제 템퍼를 떨어뜨려서 요 YA가 XA가 됐잖아요. 그죠? XA가 됐는데 얘를 다시 요 템퍼처에서 베이퍼라이제이션 시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런 가스를 만들게 되네요. 그죠? 다시 농축한 다음에 베이퍼라이제이션. 이렇게 하면 실제로 굉장히 농축된 디스틸레이션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theoretical 스텝이 몇 개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요걸 우리가 theoretical plate라고 부르고, 그죠? 이게 몇 개의 스텝으로 이루어지는 따라서 디스틸레이션을 할 수 있는 농도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사실 100%는 불가능하죠. 그죠? 이거 리미트 100% 보내봤다 이거 100%는 불가능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물질을 퓨어 머티리얼을 구매를 한다 하면 90%랑 99%랑 99.9%랑 다 똑같은 물질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물질인데도 얘가 10,000원이면 얘는 100,000원이고 얘는 100,000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뭐죠? 뭐에 있다? 공정상에 얘에서 얘를 0점 몇 올리는 거 자체가 요 정도 올리는 것 때도 이만큼의 공정이 또 들어요.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퓨리파이 하는 것들이 점점 100%는 불가능하고 100% 쪽으로 가면 갈수록 infinitely 금액이 올라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알죠? distillation 뭐 간단하죠 사실. 되게 간단한 얘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자주 봤던 내용일 거라 믿어도 심치 않아서 별 내용은 아닙니다. 4시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길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수업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좀만 참으세요. 아니면 좀 나가서 쉴래?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할까? 네, 좀만 참으세요.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 편집을 좀 많이 해서 그렇지 여기서는 언제나 3시간씩 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분들이 올라가는 거 평소에 이제 올릴 때 2시간에서 2시간 반 사이에요. 편집하고 나면 그렇게 남더라고. 여기서 좀 많이 길어져요. 뭐 딜레이가 됐는데 그것도 노는 건 아닌데 이해해 주세요. 네, 이해해 주세요. 그치. 보는 사람들은 1시간 15분 만에 듣겠지.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을 하죠. 요 정도까지 하긴 좀 아쉽잖아요? 요 정도까지 하긴 좀 아쉬우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건 다 라우레 법칙을 따를 때 아이디어 솔루션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근데 아이디어 솔루션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아이디어를 한 거지. 그죠? AA 인터랙션, BB 인터랙션, AB 인터랙션을 했을 때 AB 인터랙션이 AA 인터랙션이랑 BB 인터랙션이랑 별로 차이가 없다가 아이디어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물질에 따라서 AB 인터랙션이 굉장히 쉬운 물질이 있을 수 있고 AB 인터랙션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물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AB 인터랙션이 쉬운 물질은 뭐 어떻게 하고 싶을까? 피어 머티리얼에 비해서 AB 인터랙션이 세다라고 하면 분해가 잘한데 베이퍼라이션 되기가 싫겠지. 그죠? 리퀴드로 있을 때 인터랙션을 했을 때 에너지가 더 낮아지는데 베이퍼레이션 하고 싶지가 않겠지. 그죠? 그래서 그런 물질은 베이퍼라이제이션이 싫단 말이에요. 베이퍼라이제이션이. 그죠? 베이퍼라이제이션이 싫어지면 어떻게 되죠? 리퀴드로 좀 더 오래 있고 싶지. 그죠? 리퀴드로 좀 더 오래 있고 싶어서 템퍼러처가 존재할 때 리퀴드로 좀 더 오래 있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얻어집니다. 화살 프레셔 존재할 때 리퀴드로 좀 오래 있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얻어집니다. 그죠? 언제? AB 인터랙션을 강하게 할 때. 그죠? 자, 만약에 AB 인터랙션을 약하게 한다. AB 인터랙션을 약하게 한다는 거는 어쨌든 끝과 끝이 있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뭔가 두 개 섞여 있으면 리퀴드보다는 게스 페이지로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게스 페이지로 넘어가면 인터랙션 안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프레셔에 따라서는 이렇게 나타나겠죠? 빠르게 가겠습니다. 빠르게. 걱정하지 마세요. 다 끝났어요. 5장, 오늘 5장 끝낼 거예요. 그냥 끝낼 거예요. 요게 B', A', P, B', P, A'. 상동이죠? 그죠? 요렇게 있겠죠? 요렇게. 그러면 할 말은 똑같아요. 할 말은 다 똑같아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어떤 애가 템퍼러처를 낮춘다 하고 하면 템퍼러처를 이렇게 낮추면 요렇게 쭉 그어서 타이라인을 그어서 타이라인에 요쪽 랭스와 요쪽 랭스의 비율을 가지고 이건지 정한 거죠. 그죠? 여기가 가스고 여기가 리퀴드고 여기가 가스고 여기가 리퀴드고 맞죠?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갔을 때 한 가지만. 자, 여기서부터 내가 여기서 디스틸레이션을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디스틸레이션 했어. 올렸어. 갔어. 다시 줄였어. 올렸어. 갔어. 줄였어. 갔어. 올렸어. 줄였어. 갔어. A를 만들 수 있어요? A를 퓨리파이 할 수 있어요? 그죠? A를 퓨리파이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죠? 여기가 끝이요. 그죠? 요 라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요 라인에서는 GA가 XA고 그게 Y예요. 바뀌지 않아요. 그죠? 요 라인을 여기를 아제트로픽 포인트라고 부르죠. 아제트로픽 포인트. 평행점이죠. 삼중점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어떤 머티리얼의 특성이 나타나는 삼중점이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죠? 이건 어쨌든 간에 믹스처를 만들죠. 만들어요. 지금 믹스처를 다 만들었죠. 그죠? 근데 사실 물질 두 개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믹스처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믹스처가 안 될 찬스도 있어요. 믹스처가 안 될 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굉장히 빨리 넘어갔어요. 굉장히 빨리 넘어갔는데 뭐 큰 차이가 없으니까 아제트로픽 포인트가 있다 정도만 이해하면 되고 거기서는 디스틸레이션이 안 된다. 디스틸레이션이 안 될 때는
다른 머티리얼을 추가하면 되죠. 다른 머티리얼을 추가하거나 템퍼처를 바꿔준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이러한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만들지 못하도록 다른 베리어블을 통해서 조절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 자, 이제 믹스처를 안 만들 때 솔루션인데 믹스처를 안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믹스처를 안 만들어요. 솔루션인데. 그러면 자, 리퀴드예요. 리퀴드인데 그럼 원페이지죠. 위쪽 게스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그럼 모르겠어. 근데 원페이지예요. 믹스처를 안 만들어. 그럼 어떻게 되죠? 투페이지 구간이 나오겠죠. 투페이지 구간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가 투페이지예요.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템퍼처가 높을 때는 믹싱되어 있다가 템퍼처를 점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된다? 페이지가 세퍼레이션 된다. 그러면 한 이 정도로 믹싱이 돼 있어요. 물질이. 얘를 템퍼처를 떨어뜨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요 라인과 요 라인을 따라간다. 투 페이지에서 요 안에 무언가 포인트는 없어요. 그죠? 요 안에 포인트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왜? 벌써 프레셔 컨스턴트라고 놨고 여기에 템퍼처 조건 찍었으니까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죠? 이렇게 세퍼레이션 됩니다. 당연히 이 정도 포인트라면 쭉 그어서 이 거리와 이 거리를 통해서 똑같이, 그죠? 페이지가 두 개니까 이제 리퀴드 페이지가 두 개가 생기죠. 리퀴드 페이지 두 개요. 요 조성의 리퀴드 페이지와 요 조성의 리퀴드 페이지로 세퍼레이션 된다. 물과 기름이 세퍼레이션 된다. 맞죠? 여러분? 맞죠? 얘는 당연히 이걸 나눌 수 있다. 왜 이래? 근데 왜 이래? 왜 저래? 표면 장력 때 얘 표면이 아닌데 왜 표면 장력 때문에 이렇습니까? 왜 표면이 아닌데 왜 이래? 그걸 기다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 때문이죠. 믹스처가 했을 때 깁스프리 에너지 때문에. 믹스처가 했을 때 깁스프리 에너지가 낮아지면 섞이겠지. 근데 믹스처가 됐을 때 깁스프리 에너지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럼 안 섞인다. 왜 올라갈 수 있냐? 왜 올라갈 수 있지? 깁스프리 에너지는 이거라고 했잖아요. 이거. 이거라고 했어. 이거는 다 음수예요. 그죠? 이거라고 했잖아요. 다 음수예요. 섞여야 돼, 무조건. 안 섞인다면 왜 안 섞여? 왜 안 섞이죠? 실제가 달라? 실제가 다른 게 뭔데? 뭐 때문에? 익세스 깁스프리 에너지 때문에. 익세스 깁스프리 에너지가 뭐랑 같다? 익세스 엔탈피랑 같다. 익세스 엔탈피가 뭐다? 베타 NRT 이거다. 왜? 얘는 얘랑 충돌해서 리액션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니까. 베타는 어떤 값인지 모르지만 이 임의의 값이니까. 오케이? 그죠? 그럼 이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이 리즌이 뭐다? 모든 리액션이 나타나는 이유는 엔트로피 때문이에요. 엔트로피 때문인데 얘는 깁스프리 에너지 체인지 때문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얘는 시스템의 엔트로피 때문인지 유니버스 엔트로피 때문인지 되게 중요해요. 유니버스 엔트로피는 뭐예요? Q값이야, Q값. 나의 Q값. 그죠? 시스템 엔트로피는 리버시블 Q값. 달라요. 그죠? 얘는 뭐 때문에 생긴다? 엔탈피 때문에 생긴다. 그죠? 내 엔트로피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야. 내 엔트로피가 변화될 때 생기는 게 아니고, 내 엔트로피가 변화되면 얘가 섞여야지. 근데,
엔탈피가 양수로 나와서 그래요. 엔탈피가 양수로 나와서. 그죠? 엔탈피가 양수로 나온다. 이게 뭐죠? 어? 그죠?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준다. 시스템이 나한테 히트를 뺏겨. 그러니까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줄어. 그래서 나는 엔트로피가 변하지 않는데 시스템 엔트로피를 줄여버리니까 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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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어디 붙죠? 여기에. 여기에 플러스 베타 이렇게 붙겠죠? 그죠? 베타 값에 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근데 사실 이렇게 써서 그렇지 이거거든요? 이거? 알파나 베타나 이거 어떤 밸류니까 이 밸류는 바뀌는 밸류고 그죠? 이렇게 쓰면 사실 템퍼러처가 얘랑 독립이죠. 사실 얘가 템퍼러처 독립은 아닌데 독립으로 본다면 만약 얘를 템퍼러처랑 독립된 항으로 본다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템퍼러처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템퍼러처가 독립된 항으로 본다면 만약에 이걸 템퍼러처 독립된 알파 XA XB라고 둔다면 그러면 템퍼러처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음수니까 네거티브 쪽으로 이만큼이 더 떨어지죠. 그죠? 템퍼러처가 올라가면 네거티브로 떨어져. 그죠? 그러면 깁스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냐? 원래 그거 끝에도 깁스 프레는 동일해. 왜냐면 믹셔가 아니니까 델타 깁스 프레는 델타 믹스가 없겠지. 그지? 근데 템퍼러처가 높은 상태에서는 어차피 이거 마이너스란 말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뭐에 따라서? 조성에 따라서 이게 델타 G예요. 델타 믹스처가 될 때 델타 G. 템퍼러처를 그럼 템퍼러처를 좀 낮춰. 그러면 얘가 영향을 주겠지. 근데 얘는 언제 영향을 준다고? 제일 많을 때가 0.5, 0.98 때가 제일 크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점점 줄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저번 시간에 그린 거 아닌가, 이거? 저번 시간에 그랬죠? 처음에는 당연히 믹싱 되겠지. 그죠? 믹싱 되다 이 정도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 세퍼레이션 된다. 어디랑 어디? 이조성이랑 이조성으로 세퍼레이션 된다. 그죠? 응? 그 다음에 이조성이랑 이조성으로 세퍼레이션 될 거야. 템퍼레이션 더 떨어지면 이조성으로 세퍼레이션 될 거야. 그죠? 물과 기름도 세퍼레이션 돼. 이것 때문에 둘이서 인터랙션이 워낙 하기 싫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이 라인을, 이 컨처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 그죠? 이거 뭐라 그랬죠? 템퍼러처를 내리면, 뒤집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죠? 근데, 굳이, 이걸 이렇게 안 쓰고, 플러스, 베타,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죠.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안 되고, 템퍼러처에 대해서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투페이지가. 여기서 투페이지가 나타나고, 나머지 믹셔. 온도를 올리면 투페이지가 나타나요. 그죠? 이게 제너럴 할까? 이게 제너럴 할까? 이게 제너럴해요. 이쪽이 제너럴해요. 이건 언제 생기죠? 왜 생길까, 이건? 이건 수소결합 때문에 생겨요. 수소결합 때문에. 물질이 낮은 에너지 구간에서는 A와 B가 수소결합을 하고 있어. 그럼 수소결합 때문에 얘네는 이 인터랙션을 할 수 있어. 그럼 믹셔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온도를 올려줘. 수소결합을 깨트릴 만큼 온도를 올려줘. 그러면 얘네는 더 이상 수소결합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른 인포메이션, 반대로발스 인포메이션, 달폴 무브먼트 이런 걸로 얘네가 해리 되겠죠. 그때는 AA끼리 있는 거, BB끼리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야. 그러면 당연히 템퍼러처를 올려줬을 때 투페이지로 바뀌겠죠.
그죠?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어요. 뭐 때문에? 이거는 몰레큘러 스트럭처의 특수성 때문에. 이때부터 물질의 프로퍼티가 들어가죠. 그죠? 물질의 프로퍼티 때문에 얘도 달라져, 얘도 달라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타를 써서 물질의 프로퍼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물질마다 프로퍼티가 다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저런 물질도 있고, 이런 물질도 있으니까, 이런 물질도 있다. 그죠? 이런 물질도 있어요. 그러면 온도를 떨어뜨려주면, 그러면 얘를 따라서, 이 타이라인을 따라서 얘네가 세퍼레이션이 되다가 온도를 더 떨어뜨려주면 다시 믹싱이 된다. 그죠? 그죠? 이런 물질, 이런 물질, 이런 물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언제?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언제 생겨? AB의 인터랙션이 약할 때, 그죠? A 인터랙션과 BB 인터랙션에 비해서 AB 인터랙션이 약할 때, 엔트로피컬리 얘네가 섞이는 게 좋은데, 그죠? 시스템 엔트로피컬리 얘네가 섞이는 좋은데, 얘네 인터랙션이 너무 약해서, 얘네 인터랙션이 약해서 얘네를 만드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Q 때문에 생기는 서라운드 엔트로피와 내 시스템 엔트로피 간의 경쟁 반응에서 얘네가 요 구간에서만큼은 서라운드 엔트로피 때문에 생기는 불합리성이 더 큰 거죠. 그죠? 그죠? 그쵸? 그러면 얘네들은 보통 AB 인터랙션이 떨어질 때 생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AB 인터랙션이 떨어질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죠? 자, 제가 AB 인터랙션이 안 될 때, 뭐로 그렸죠? 아까? 여기가 CA면 AB 인터랙션이 안 좋을 때, 이렇게 그려볼까? 책에 이런 게 더 많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두 개가 섞였을 때 게스 페이지를 더 잘 가려고 한다. 라고 그렸죠? 요게 게스 페이지고, 요게 리퀴드 페이지고, 그죠? 여기는 다 리퀴드 페이지고, 그죠? 그죠? 그러면 얘가 템퍼러처 높고 얘가 좀 템퍼러처 낮네요. 그죠? 그죠? 얘가 템퍼러처 좀 높은 상태고 얘가 좀 템퍼러처 낮은 상태예요. 둘 다 AB 인터랙션이 좀 잘 안 될 때. 그러면 어떤 물질 같은 경우엔 이것도 나타나고 이것도 나타날 수 있겠지. 그죠? 이 위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 지금. 그죠? 이거 다 리퀴드니까. 리퀴드가 가스가 될 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렇게 되거든, 사실? 이렇게 되면? 그죠? 지금 이게 나타났다는 뜻은 AB 인터랙션이 약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가 가스가 될 때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생겨요. 그죠? 그럼 얘랑 얘랑은 합쳐서 그릴 수 있어. 무조건. 그죠? 그럼 합쳐서 그려봅시다. 얘네를 합쳐서 그리면 밑에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템퍼러처 따라서 여기가 가스고 여기가 리퀴드인데 리퀴드는 투 페이지가 있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요 라인과 요 라인은 다 투 페이지야. 그죠?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자연스러워. 그러면 여기에 아제트로픽 포인트도 있고 여기서는 퓨어 머티리얼이고 여기서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이렇게도 있을 수 있는데 또 어떻게 있을 수 있죠? 얘네가 붙을 수도 있지. 이거 굳이 이렇게 나타날 필요는 없죠. 붙을 수 있잖아요. 붙으면 어떻게 나타난다? 붙으면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날 수 있다. 그죠? 이런 그래프가 얘네 둘이 붙으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당연한 거죠. AB 인터랙션이 떨어지면 이렇게 돼요. 그죠? 그죠? 얘랑 다른 그래프도 아니에요. 이게 컨스턴트 프레셔잖아. 이게 컨스턴트 프레셔. 이 컨스턴트 프레셔를 바꾸다 보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이쪽 쪽으로 변화를 시키면.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큰 문제가 없어요. 다른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아무튼 랜덤하게 떨어져 보여. 여기 떨어져 보면, 이 정도의 조성을 갖고 있는 가스가 있어요. 이 정도의 조성을 갖고 있는 가스가 있어요. 얘를 쭈르르 떨어뜨려 볼게요. 그럼 얘네는
어떤 에너지 가지고 떨어지죠? 지금? 얘가 엔탈피컬리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떨어지냐면 자, 저희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죠? 템퍼처로 그려보죠. 템퍼처고 여기가 에너지요. 그죠? 저희 에너지 떨어지는데 뭐에 따라 떨어질까? 쟤는 당연히 그에 따라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죠? 베이퍼히트의 힛 캐파시티, 베이퍼히트의 힛 캐파시티에 따라서 떨어질 거예요. 떨어져요.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어떤 일이 생겨? 여기서부터 페이지가 세퍼레이션이 돼. 페이지 세퍼레이션이라. 그러면 이쪽으로 뭐가 생기고 이쪽으로 뭐가 생겨. 이게 뭐야? 가스의 조성이죠. 그죠? 이게 뭔데? 리퀴드의 조성이죠. 그죠? 그럼 여기 생기는 일은 뭐야? 여기 생기는 일은 가스는 그냥 쿨링 다운 하고 있어. 가스의 쿨링 다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 그죠? 가스가 쿨링 되고 있어요. 여기를 따라서 움직이는 이유는 뭐야? 여기 특별해서 그래? 아니에요. 왜 이래? 여기 따라서 왜 움직이죠? 리퀴드가 자꾸 뺏어가니까. 그죠? 리퀴드가 A 컴포넌트를 자꾸 뺏어가니까 얘가 B 컴포넌트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스에서. 그죠?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 여기서부터. 이제. 어디까지? 여기까지. 계속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리퀴드를 만들죠. 그죠? 그죠? 리퀴드를 만드는 현상. 액화가 일어나요. 액화. 그죠? 여기서 액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액화에 에너지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쿨링 다운 하는데 에너지가 쭉 빠지고 있는데 액화에서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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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스가 리퀴드가 돼요. 에너지가 어떻게 돼? 그만큼 에너지가. 가스가 리퀴드가 되면은 템퍼처가 어떻게 돼요? 템퍼처 고정이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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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가 떨어지는데 템퍼처 고정이야. 그죠? 원래 에너지가 떨어지면 템퍼처가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에너지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템퍼처 고정이야. 그만큼 에너지를 보존해준다. 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리퀴드를 변하면서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예요. 내가 가스에서 갖고 있는, 가스의 포텐셜 에너지가 있잖아요. 가스의 포텐셜 에너지가 높아요? 리퀴드의 포텐셜 에너지가 높아? 가스 포텐셜 에너지가 높지. 가스가 갖고 있는 엔트로피 높으니까. 그지? 근데 이 가스의 에너지가, 가스가 리퀴드가 되면서 그만큼 에너지가 빠져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템퍼처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 에너지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템퍼처가 떨어지지. 이때는 템퍼처가 떨어져요. 왜 떨어져요? 다 리퀴드로 바뀌지 않잖아. 가스 쿨링은 계속해서 생기고 있고, 리퀴드 페이지로 바뀌는 것도 생기고 있어요. 페이지 트랜지션과 함께 쿨링이 같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가스 쿨링과 함께 페이지 트랜지션이 같이 생겨요. 그래서 에너지가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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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이렇게 해야겠네. 여기가 아니네. 여기가 에너지요. 여기가 에너지고 이쪽이 템퍼처예요. 이게 템퍼처. 그래서 에너지는 계속 줄어들고 마이너스 에너지로 써있다. 에너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에너지 계속 줄이고 있어요. 왜냐면 이쪽에 위에서 떨어지니까. 그죠? 근데 이때 템퍼처는 어떻게 변하냐? 여기서는 에너지를 쭉 쓰기 때문에 템퍼처가 지도적으로 직선으로 변하다가 리니어로 변하다가 여기서부터는 페이지 트랜지션 때문에 에너지가 그만큼 보존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길 딱 만나. 여길 딱 만나면 이제 어떻게 돼? 여기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떻게 돼? 여기서 되면. 여기까지는 가스였잖아요. 그죠? 가스였잖아.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 가스가 리퀴드가 되네. 그죠?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이건 리퀴드로 바뀌고 있고 여기도 가스로 바뀌고 있는데 잔여 가스가 다 리퀴드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죠? 잔여 가스가 다 리퀴드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 잔여 가스가 페이지 트랜지션 하는 거지. 그죠? 그죠? 잔여 가스가 페이지 트랜지션을 해. 페이지 트랜지션을 할 동안 어떻게 돼? 템퍼처 어떻게 돼? 바뀌지 않아요. 그죠? 페이지 트랜지션 할 동안 템퍼처 바뀌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떨어져. 어떻게? 리퀴드 페이지에서. 그죠? 리퀴드 페이지에서 떨어져요. 그쵸? 그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변해요. 그죠? 그죠? 템퍼러처에 따라서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그죠? 이런 템퍼러처가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서도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알겠죠? 이런 구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구조고,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그냥 랜덤한 구조가 다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굉장히 랜덤한 구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이 페이지가 넘어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냐, 에너지티컬리 어떻게 현상이 일어날 것이냐, 그리고 여기와 여기에 물질 조성은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물질의 양은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이 정도만 알아도 훨씬 더 좋겠죠. 그죠? 그러면 페이지 다이어그램의 마지막으로 솔리드 페이지 다이어그램 잠깐만 해볼까요? 잠깐만. 자, 솔리드가 됩니다. 솔리드. 어떤 템퍼러처 이하에서는 솔리드가 돼요. 솔리드. 근데 믹스처잖아요. 그죠? 솔리드는 솔리드 솔루션 없다고 가정합시다. 솔리드 솔루션은 물론 될 수 있지. 솔리드 솔루션은 물론 될 수 있지만, 그럼 믹스처가 아니고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A와 B로 나타난다. A 솔리드와 B 솔리드가 나타난다. 라고 하면 여기는 분명히 투 페이지일 거예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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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위에서도 요렇게 투 페이지 구간이 생긴다. 여기 투 페이지, 여기 투 페이지. 이게 투 페이지다. 여기서 투 페이지는 뭐라는 거죠? 곡체액체? 여기 투 페이지는 뭐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지?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가 됐지? 이게 언제죠? A와 B. 고체와 고체 사이에서. 이 밑으로 떨어지는 고체라니까? 그죠? 멜팅 템퍼러처 떨어지는 고체예요. 고체와 고체 사이에서 A와 B라는 페이지 세퍼레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투 페이지는 뭐죠? 여기 고액 평형이 되겠죠. 그죠? 뭐와 뭐? 여기가 리퀴드면, 얘가 리퀴드 믹스처면, 여기 뭐죠? 고액 평형인데 뭐와 뭐? 어떤 고체? 고체 A와 리퀴드. 얘는 고체 B와 리퀴드. 그죠? 그죠? 이 부분을 뭐라 그러죠? 아제트로피 포인트랑 똑같은 포인트예요, 사실. 리텍티 포인트라고 봅니다. 리텍티 포인트. 멜팅 포인트예요. 얘네를, 요 조성을, 내가 어떤 조성을 정확히 맞춰갖고 녹이고 싶어. 제일 쉽게 녹이고 싶어, 얘를 제일 쉽게 녹여요. 그럼 여기서 녹여야 돼. 왜죠? 이런 데서 녹이면 어떻게 돼? 여기서 녹이면 이만큼 온도를 높이면 어차피 다 섞이긴 할 텐데, 처음에 나오는 걸 보면 여기서 녹이면 B는 안 녹아. A만 녹아. 여기서 녹으면 A는 안 녹아. B만 자꾸 녹아. 그래서 여기다 정확하게 녹이면 얘네가 더 유니폼하게 잘 녹일 수 있다 라는 거죠. 이게 유텍티 포인트예요. 녹기 쉽다는 뜻이에요. 자, 이 시스템은 그냥 고체의 그 제너럴한 특별할 거 없는 시스템이에요. 아까랑 똑같죠. 아까랑 여기서부터 그럼 어떤 고체가 여기에 리퀴드 상에서 어떤 메탈 리퀴드가 있다, 리퀴드 솔루션이 있다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템퍼러처를 줄이면 당연히 얘는 CP/DT에 따라서 에너지티컬리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여기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 고체가 석출된다. 프레시피테이션이 생긴다. 프레시피테이션이 생기면서 에너지를 발열해준다. 그래서 에너지가 떨어지는 게 좀 준다. 그죠? 점점 떨어지면 얘가 프레시피테이션이 되잖아. 계속. 보통 BA라고 쓰죠. 그러면 A로 프레시피테이션이 계속 돼. 그러니까 당연히 솔루션에서는 B가 많아지겠지. 그죠? B가 많은 상태로 쭉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다가 얘가 이 포인트를
탁 넘어서면 어떻게 되죠? 조성이 여기서 여기랑 이걸로 바뀌겠죠. 그죠? 그죠? 남아있는 애들 중에 B가 있는 애들은 다 B로 바뀌고, 남아있는 애들 중에 A는 A 쪽으로 바뀌고. 그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완벽하게 프레스테이션이 일어나겠죠. 그죠? B와 A가, 퓨어한 B와 A가 석출되는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다 석출된 다음에는 고체 CPDT의 에너지 밸류를 가지고 떨어지겠지. 그죠? 그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고체에서 특별히 이런 시스템도 있어요. 얘를 하나 더 붙여봅시다.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여기가 A예요. 그럼 여긴 뭘까? 얼로이예요, 얼로이. 얘는 B와 A라는 형태로 존재하는데, B와 A라는 형태로 존재하는데, 얘네들이 어떠한 조성 성분에서 얼로이를 형성한다. 컴포지트를 형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 충분히 가능하죠. 여기서는 이거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죠?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얘는 뭐다? 얘는 컴포넌트는 아니다. 컴포넌트 C는 여전히 두 개요. 컨스티튜언트 S는 세 개고. 왜냐? 얘는 독립적이지 않잖아. A와 B에 대해서. 그죠?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그러면 돼요. 바이너리 컴포넌트의 페이즈는 이 정도면은 거의 됩니다. 그리고 페이즈는 사실 어떤 물질에 따라서 특정한 본인들의 페이즈 다이어그램이 있고, 그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그렸지만, 아까도 그랬지만, 베이퍼 프레셔, 엔탈피, 그죠? 이런 값들은 다 물질의 특성과 관계가 있어요. 어떤 물질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떤 물질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특성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 다이어그램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저희가 3원계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지금 하지 않을 건데, 그 이유는 3원계 페이지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더 바뀌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이 물질의 특성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그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해질 텐데, 물리학에서는 어쨌든 원리, 그것들을 어떻게 알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프린시플을 배우는 게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아날리시스 할지는 여러분들이 다른 고체물이라든지 결정학에서 더 많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굉장히 지치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하나만 더 끝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 원모, 한 가지. 자, 이거 하나만 더 끝낼게요. 액티비티가 무엇인가? 액티비티의 개념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죠? 용액 내에서 묽은 용액이 아닐 경우에 용액 내에서 concentration을 대체해서 쓰는 단위잖아요. 그죠? 반응성, 반응도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액티비티를 어디서 끌어와야 되냐? 우리가 액티비티가 뭐냐? 액티비티가 뭐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끝낼 거예요. 알겠죠? 왜? 앞서서 기체에 대해서 피가시티를 배웠기 때문에 액체에 대해서 액티비티가 뭔지를 이해해야 실제로 리얼한 스테이트에서 우리가 이런 이퀘이션들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액티비티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끝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액체에서의 케미컬 포텐셜을 다시 한번 써보죠. 뭐죠? 이거? 이거? 이건데, 우리가 라우르 법칙을 따른다. 그러면 뭐라고? 이게
이거다. 그죠? 맞죠? 맞죠? 이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죠? 이게 우리가 했던 말 아닙니까? 그죠? 그죠? 이게 아이디얼 솔루션 혹은 다일러 솔루션일 때 아이디얼 다일러 솔루션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제가 항상 붙이는 말이 있었어요. 뭐? 아이디얼. 그죠? 아이디얼 하지 않으면 어쩔 거야? 아이디얼 하지 않으면 어쩔 거냐? 이게 중요하죠. 얘네는 그래 유사할 수 있어. 근데 아이디얼 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걸 아이디얼하게 바꿔줄 수 있는 그게 무엇이다? 액티비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액티비티 A는 뭐라고 쓴다? 얘를 아이디얼하게 바꿔주는데 아이디얼하게 바꿔주기 위해서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를 이용한다. 이렇게 쓰면 아이디얼하다. 이렇게 쓰면 리얼 스테이트를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기상을 말할 때, 기체를 말할 때 우리가 프레셔 A 대신에 viscosity를 도입한 것처럼 액체일 때는 카이 A 대신에 카이 A라는 거 하면 이거는 concentration이에요 결국에. 그죠? concentration 대신에 activity를 도입하면 된다. 그죠? 액티비티를 도입하면 된다기보다는 이걸 도입하면 안 되니까 그냥 요런 익세스 텀을 넣는 거죠. 이런 익세스 텀을 넣었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실제 리얼 스테이트를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죠? 근데 이건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아이디어 솔루션이라고 하면 여기를 언제나 마찬가지로 익세스 텀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이렇게 익세스 텀을 뜯어내서 얘는 따로 보고 얘네는 아이디어로 따로 본다. 이게 이런 애들을 쓰는 가장 큰 장점이요. 그죠?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계산할 수 있겠지만 이번 학기는 안 할게요. 이번 학기는 안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액티비티라는 걸 지정할 수 있다. 휘가시티랑 비슷한 느낌으로 액티비티를 지정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뭐죠? 요거는 솔루트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X상에서 믹스처가 생겼다라고 하는 건 솔루트가 있으면 솔루트가 아니지. 솔벤트잖아요. 그죠? 솔벤트가 있으면 솔루트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솔벤트에 대한 이퀘이션도 한번 써봅시다. 액체일 때는 어쨌든 우리가 두 개의 이퀘이션, 두 개의 컴포넌트를 끌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솔루트든 솔벤트든 다 이렇게 이퀘이션을 쓰면 되긴 하는데 그죠? 근데 얘를 XA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라우르 법칙을 만족할 때는 이쪽을 그냥 XA라고 쓸 수 있고 아이디얼리 근데 XA랑 조금 다르긴 해도 액티비티라는 걸 가져와서 보완할 수 있어요. 보완. 근데 이거는
이거는 XA랑 완전 다른 숫자거든. 응? 그죠? 솔루트에 관해서 생각했을 땐.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는 없어. 그러면 우리가 솔루트에 대해서 XA가 만약에 솔루트라면 그냥 B로 할까? 헷갈리니까 B로 합시다. XB가 솔루트라면 이 XB는 뭐죠? 응? 뭐죠? 아, 이거 B잖아. 헤니 컨스탄트. 그죠? 이거요. 헤니 컨스탄트를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죠? 이게 XB예요. 그죠? 우리는 이 XB를 액티비티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XB를. 그죠? 그러면 얘가 XB를 가질 수 있도록 나타내보죠. XB를 가질 수 있도록. 그죠? 그러면 이걸 다 했으면 여기다가 뭐 우리가 플러스 RT ln KB 하면 뭐가 돼요? 그러면 0이잖아요. 이거 해도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컨스탄트 밸류가 있으니까 이쪽 KB를 이쪽으로 끌어올게요.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그죠? 이거 어차피 곱셈이잖아요. 여기. 그러면 이쪽 KB를 이쪽으로 끌어올게요. 여기에 KB를 끌어올게요. KB. 그럼 여기 있던 애가 여기 들어가면 되죠? 그죠? 여기에 B가 있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XB예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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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헤니 컨스탄트를 하나 넣어주면 이게 XB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요 부분을 다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 XB가 있는데 이 XB랑 완전히 똑같지도 않잖아요. 사실. 그죠? 이게 헤니 컨스탄트 완전히 똑같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완전히 똑같진 않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거 대신에 액티비티를 쓰시죠. 액티비티를 쓰면 어떻게 된다? 액티비티를 쓰면은 다시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써서 액세스 프로퍼티를 생각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뭐야? 여기까지. 아이디얼리 헨리의 룰을 따르는 거. 이건 아이디얼 솔루션. 여기는 아이디얼 다일러 솔루션. 아이디얼 다일러 솔루션에서 뭐? 솔루트가 갖고 있는 프로퍼티. 헨리의 룰을 따를 때. 그죠?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다시 보면 이거 다 컨스탄트예요. 그죠? 다 컨스탄트 밸류죠. 그죠? 여기까지를 보통 어떻게 쓴다? 글씨가 점점 커지네. 스탠다드 포텐셜, 리퀴드의 스탠다드 포텐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스에서 스탠다드 포텐셜이 있었죠. 가스의 스탠다드 포텐셜은 뭐죠? 프레셔 1바일 때, 그죠? 프레셔 1바일 때 포텐셜. 퓨어 머티리얼이고 프레셔가 1바일 때 포텐셜을 스탠다드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워터에서는 뭐냐? 워터에서는 헨리의 룰을 만족할 때 퓨어 리퀴드 플러스 RTLN 여기까지를 스탠다드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워터에서는 솔벤트인지 솔루트인지에 따라서 이퀘이션이 달라져요. 그죠? 솔벤트일 때는 그때와 동일하게, 앞서서와 동일하게. 그 대신 XA가 들어갈 때, 액티비티가 들어가면 이걸 리얼리스틱하게 프로퍼티를 끄집어낼 수 있어. 솔루트에서는 여기까지를 스탠다드 포텐셜을 보고 똑같이 계산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이걸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걸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솔벤트일 때, 이때는 솔루트일 때, 아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알겠죠? 이걸 가지고 어떤 계산을 할 수 있을지는 책을 보시면 간단한 계산들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액티비티와 피가시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희가 물리학 시간에는 어쨌든 여러분들 에너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에너제틱한 프로세스를 어떻게 관측해야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들 연력학 시간이 있죠. 또 연력학 수업 시간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화해서 다룰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플라이해서 새로운 시스템에다가 그걸 적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룰 거기 때문에, 그때는 피가시티 액티비티를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5장이 끝났습니다.